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동훈 차출론 시끌 친윤 장관직 유지를 이거 비유는 험지 출마 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먼저 한동훈 장관 차출론 얘기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형님 가능성이 있는 일일까요?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물론 이제 당에서 요구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마음이겠죠. 대통령 마음. 그러니까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야 본인의 길을 가겠다. 네. 마이웨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을 거예요. 그 그렇죠.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대통령 의중과 관계없이 난 총선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대선 나가서 대통령 될래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도 총선이지만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가버리면 거의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리스크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이슈가 불거지는 거예요. 한동훈 이슈.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뭉쳐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야 아이고 한동훈이 나왔어 이러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변수가 희석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총선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기면 검수완박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을 발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수가 내년 총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얻게 되면 그때는 통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한동훈이 할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자기가 이 총선 이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주도하면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더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이익으로나 보나 아니면 선거 이후에 이 검찰 수사권 또 기소권의 이 분리 박탈에 대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의 역할은 지대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동훈을 총선에 출마시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 왜 자꾸 나가려고 그래? 제로 콜라 먹어서 그래? 바나나 우유 먹고 바나나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못 나가게 할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조금 전에 기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만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알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일단은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이제 탄핵 소추가 그래도 헌법상으로 이상민 장관이 소추돼야 될 그 이유는 없다. 보고서 이제 그걸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복귀는 하더라도 총선까지 가면 또 이게 이태원 생각이 나요. 그렇지. 부담스럽거든. 그러면 오히려 장관직에서는 물러나되 지역구에서 평가를 받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대체적으로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서초나 강남 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요 조그만한 글씨로 써 있는 내용들 확대 혹시 되나요? 유상범 그렇지. 요 내용 좀 볼게요. 자, 유상범은 누구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나라면 출마 안 시킨다 얘기를 했고 최영두 지금 의원이시죠? 지금 어디 가셨었나? 아무튼 네, 이분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었고요. 누가? 최형두 지역구 의원이에요. 지역구인가요? 최형두 의원이 지금 초선 의원인데 경남 창원시. 그런가요? 지역이에요. 저는 비례대표인 줄 알았는데. 직전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던 이주영 전 의원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유상범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나라면 출마 안 시켜. 이건 뭐냐면 여기서 나라면이 윤 대통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범 검사,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마 안 시키는 거죠. 오케이. 자, 최영두 다룰 국정과제 많아 출마 안 시키는 거죠. 다른 내용 우리가 이제 이 행간을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정치와 수단은 행간을 읽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윤상범은 이렇게 얘기했고 최영두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총선에 도움될지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천하람은 일찍 준비해 험지 출마라고 했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1회 말 구원 투수 올리자는 것이다. 대통령실이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천하람 이준석 말을 들을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1회 말 구원 투수 올려진 것, 그 다음에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일찍 준비 험지 출마 다 무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유상범 의원의 말부터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유상민 대변인은 나름 출마시킨다는 게 형님 생각으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처럼 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교감이 된 거죠. 교감이 됐다. 교감이 된 검사 동일체잖아요. 동일체. 유상범 검사 출신. 강정일체. 그렇지. 그러니까 유상범이 딱 봤을 때는 척 보면 M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뭐 검사 이 검수완박법도 있고 검수원박법도 있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빨리 출마를 해버린다, 국회의원이 된다, 얼마나 공격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는 이게 대선 후보가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왜 그런 출마를 해요?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오세훈 시장도. 그러니까 빨리 노출되면은 대선 후보로 좀 궤도에 오르기 전에 난타당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나라면 출마 안 시킨다라는 것의 목적은 형님 말씀대로 너무 공격당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귀한 자원으로 쓸 건데 지금부터 나와서 두들 맞을 필요는 없다. 없죠. 일단은 법무장관 두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법무장관하고 한 2007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일단 성공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이걸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네, 뭐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총선 이후에 1년 정도 더 담금질을 시킨 다음에 2005년까지 해서 2006년에 한 대선을 1년 전 남겨두고 또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지방선거와 함께 그때는 왜 더 중요하거든. 그때는 지방선거가 힘이 좀 딸릴 수 있어. 그때는 오히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보궐선거 지역에 이 한동훈을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때는 일종의 KA2 뭐 공격기처럼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최영두 의원도 다룰 국정과제가 많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될 게 많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령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필사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막았던 만큼 그 시행령의 주체인, 시행령을 만들어내고 집행한 주체인 한동훈 법무장관의 공백이라는 게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뭐 그렇죠.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자, 총선에 도움될지 의문이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견제고 날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 능력과 리더십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요. 다른 정치적 현상을 볼 때는 굉장히 또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유승민 전 의원은 뭐 한동안 못마땅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못마땅한데, 근데 그러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분석한 총선 판세로 볼 때는 안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일찍 출마해서 험지 근데 난 저거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일찍 출마해서 강북 우리 서울 수도권 강북 지역으로, 서울 강북 지역으로 출마하라는 건데 뭔 말만 하면 우리 강북 지역이래. 제가 그 소위 말하는 험지 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맨날 그 강북 출신 강북을 뭐래. 자꾸 우리 강북 지역에 있는 성북이나 네. 또는 노원, 도봉이나 노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은평구 중랑 중요한 곳이에요. 아, 그럼요. 역사를 자랑하고 사대문 우리 5,000년 역사를 더 오랫동안 이 서울 지역에서 한수 이북이잖아요. 네. 한수 이북에서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강북이에요. 그럼요. 강북을 무슨 툭하면은 험지 강북에 출마하라, 성북에 출마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여기 거기서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수 위원장이 얼마나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나스. 그러니까 도나스는 진짜 그 도봉구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나스의 위험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3년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초반부터 좋아요를 많이 보셔서 너무 좋네요. 항상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준석 9회 말 1 구원 투수 올리자는 것. 저는 이 얘기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이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한동훈은 구원 투수인데 아직 1회 말밖에 안 되는데 구원 투수 얘기한 거면 너무 빠르다. 애초에 라인업 자체가 잘못 짠 거다. 그렇지. 지금 여당 문제 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참 이준석 대표답게 말 참 재밌게 잘했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됐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준석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준석 전 대표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 시간에 항상 우리가 이 시대에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왜 삼국지를 보더라도 그 삼국이 경화받은 시절에는 유비나 또는 이 송건에게는 시간이 아니야. 그때는 조조의 시간인 거예요. 조조가 조조하면서 삼국에서 위세를 떨치고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사마 중달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꼭지를 따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꼭지를 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냥 훅 별이 떨어진 건데 그런 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저걸 소개해드려 우리 아이어른님은 저하고 또 각별합니다. 그래요. 각별하는데 대표적인 모본 우리 또 네티즌 우리 이 가족이시죠. 근데 김재섭 위원장님은 반드시 내년에 배지 다시고 정치와 수다 잠시만에 고별 인사. 그렇죠. 그때가 아마 그때는 아마 제가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도 자주 나와야죠. 제가 배지 달아들어도 우리 정치와 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내가 진행을 하면서 댓글 읽은 김에 저 슈퍼챗 마저 읽어드릴게요. 정희님 저희 가게 손님 많은데 홀에 유튜브 연결을 틀어놨어요. 두 분 크게 나와서 엄청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트게이 슈타인님은 우리 선물 드려야 돼요. 배종찬 소장님 진짜 잘생겼네. 저런 거는 최고야. 따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제클린 늘 감사드립니다. 네네. 79,000원이나 보내주셨고 정희님 감사드리고 비트게이 슈타인님 농담이고요. 우리 소장님 옆에서 보면 실물이 더 잘생겼습니다. 실물 미남이에요 제가. 실물 보면 더 커요. 그리고 TV 볼 때보다 더 커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돼서는 아마 대체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출마는 한동훈이 아니라 이상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요거 이제 또 우리 성지순례 방송됩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내년에 출마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원희룡은 지금 왜냐하면은 결국 국토교통부인데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네옴시티는 2030년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동을 더 다녀봐야 대선까지는 효과가 안 나온다.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더 있는 것보다는 내년에 당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원 장관은 대선을 위해서 내년에는 총선에 출마를 한다. 지금 몇몇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알고는 있지만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는 해봤는데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또 탄핵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의 명분이 없어요. 없어요. 탄핵을 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탄핵을 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탄핵을 시도하면 한동훈 더 좋아. 한동훈은 이제 드디어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탄핵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한동훈이 탄핵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한동훈이 탄핵되는 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과 보수 지정 내 원희룡 장관과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안철수 의원이 제일 싫어해요. 안철수는 좀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커버리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대선 후보 깝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더 두드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석연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막 민주당으로부터 두들겨 맞으면 그래? 때려? 한동훈을 때려? 그러면 우리는 한동훈이 중심으로 뭉칠게 이렇게 되버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래 들어와 이거예요. 거기야 땡큐죠. 신세계처럼 들어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데에서는 뭐 탄핵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요. 탄핵에 준하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은 추미애예요. 그럼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안 때렸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식물총장 만들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스타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이 킹메이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김남국이 됐든 김남국 의원이 됐든 누가 탄핵 발의를 주도적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 사람이 한동훈 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장 가면서 독일 출장에 가면서 펠로폰 네소스 전쟁사를 보내들었잖아요. 영어로 된 거. 그거는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석에서 읽으면 바로 잠드는 책이에요. 그렇죠. 영어로 된 거는 그게 예전에 이 전쟁과 역사에 관련된 그건 형이 한글로 써 있는 거예요. 한글이야?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천병 천병칙 그 교수님이 번역하신 그 책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이 투키디데스가 쓴 이 명저예요. 펠로폰네소 2,500년 전에 이게 스파르타와 알죠 여러분들 빵발 브래드 핏이 열연을 했던 이 트로이 영화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인데 나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어렵게 그 책을 왜 읽어요? 넷플릭스에서 요즘 싸졌잖아. 5,000원 내고 그냥 영화 보면 되잖아요. 또 어떻게 비행기를 탔을 때는 우리 사회 엘리트 한동훈 비즈니스석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이 한동훈 장관이 뭔가 메시지야. 이건 뭐냐면 날 때려줘. 날 때리는 순간 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아킬레스건을 그렇죠.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재섭 씨 말 좀 하게 하세요. 말 좀 할게요. 이제. 네네. 아무튼 이제 자기가 다 해. 아닙니다. 여하튼 이 탄핵이라는 키워드가 민주당이 좀 재미가 들린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탄핵 관련돼서도 저도 이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저도 칼럼을 격주로 씁니다. 그렇죠. 주간조선에. 근데 이상민 장관 탄핵당했을 당시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됐을 당시에 썼던 내용을 그냥 얘기한다면 탄핵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6년 사이에 대통령이 뭐 4번 바뀌고 5번 바뀌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끌어져 내려오기나 아니면은 정말 탄핵을 당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임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그 민주주의 국가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랑 비교해가지고도 탄핵이 좀 요건이 쉬운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보다는 좀 나은데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탄핵이 좀 쉽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있다 그러면 이들이 마음 먹고자 탄핵을 계속 남발하게 되면 국정 마비가 됩니다. 그냥. 그렇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잖아요. 150석만 넘으면 국무위원 누구든지 다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그렇네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다 헌법재판소가 애초에 이 탄핵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은 하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최장 180일 동안 되는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자 민주당이 완전히 폭주를 해서 미쳤어. 자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발목 묶겠다. 말 그대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하면은 오늘 그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내일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 문체부 장관 하루 걸러서 계속 탄핵시켜 버리면 모든 장관들을 다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죠. 역풍도 맞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불운한 역사죠. 이건 대통령 탄핵은 요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상민 장관을 또 그렇게 무리하게 탄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상민 장관 지금 백수잖아요. 백수죠. 직무정지가 정지돼 있어요. 네, 그냥 집에 계시고.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다고요. 근데 행정안전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검찰도 소관이고 뭐 경찰도 소관이고 경찰도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업무 관할에 있고 또 안전도 있고 안전이 특히 지금 중요한 게 4월달, 5월달 이제는 행락객들이 많아지고 7월, 8월 되면 우리 또 비가 또 장마철에 들어가면 그렇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장관직은 수행할 수 있고 정말 개인적인 비리, 도저히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비리 있을 수 있죠. 가령 그렇죠. 장관이 꼭 해야 되는 직무인데 그 직무 유기를 너무나도 처참할 정도로 또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했다. 그러면 그건 탄핵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이 비리가 개인적인 비리가 완전 만천하에 드러났다. 도저히 이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지경이다. 그러면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또 비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그냥 마비시켜 버리겠다. 또 그거잖아요. 거대 정당이 공영 정당이 힘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이게 또 탄핵이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좀 반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은 정치적으로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고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유무죄 내지는 이 사람의 정치적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밝히기 이전에 쫓아내는 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좀 반하는 면들이 있고 여러모로 탄핵이라는 걸 꺼내는 거는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하는 큰 말하자면 정말 아껴 써야 되는 카드입니다. 근데 그렇죠. 남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뭐만 하면 탄핵하겠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면 정말 민주당 의석수 갖고 깡패짓 하는 데밖에 생각이 안 되고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장애 집회에서는 퇴진 그러니까요.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웃긴 게 무슨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민주당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완박의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위헌 여부를 다퉈주세요 하고 거기에 서 각하를 당하게 했어요. 그렇지. 그럼 책임피한 일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권한쟁의 권한을 놓고서 그렇죠. 헌법적 권한 이거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도우면 뭐냐면 이게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영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본다면 아니 수사 없이 어떻게 영장을 때릴 수 있냐. 그러면 당연히 수사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해야 될 건 수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검사의 권력이 정권의 신여가 되거나 또는 남용돼서는 안 된다. 그걸 누가 문제 삼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 보고 수사하지 마라. 니들은 지금까지 권력을 누려왔고 니들이 권력을 남용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검찰 니들 끝장 그냥 끝내. 이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지. 그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검찰이 될까 그 방향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된 법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난해 문재인 정권 임기를 불과 일주일 열흘 정도 남겨뒀고 4월 30일 날 지난해입니다. 검찰법이 검찰
검찰청법이죠. 이게 통과됐고 5월 3일 날 아니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야. 그런데 5월 3일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지.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면 민주당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책임 못 질 겁니다. 네. 예, 그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얘기를 좀 다뤄봐야 돼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